네, 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스피드 옥션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경매 사이트를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좀 물건을 잘 찾을 수 있는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경매 포인트, 월급의 월급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소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제가 그 물건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검색을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이제 제가 화면 속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방식대로 이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물건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요, 스피드 옥션 홈페이지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5월 일정표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제가 10일을 딱 클릭을 하니까 하단에 인천 10개, 수원 13개, 창원 1개, 뭐 경매가 이렇게 쫙 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홍태 추천 지역, 제가 인천 10개를 제가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신권이 19건 있고요. 유찰이 13건, 변경이 6건, 취하가 2건, 매각된 게 총 15건 있네요. 통계가 보이죠? 이 중에서 저는 유찰 13건, 요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인 일단 다세대 빌라 4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을 보니까요, 빨간색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 관련 사건이라고 써있죠. 일단 요거는 뭐 인수되는 게 있을 수 있다, 주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대항력 있는 사건이라고 하니까 이건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패스를 하면 괜찮은데요. 근데 패스하기 전에 일단 물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가 보이죠? 2018 타경에 30179. 그 다음에 이 사건 번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경매 물건의 주민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재지가 인천 남동구 만수동이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용도는 다세대, 또 건축물 대장상 용도도 역시 다세대네요. 네,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용도하고요, 건축물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게 서로 상이한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간혹 용도는요, 멀쩡한 빌라인데요, 건축물 대장에는 2종 근린, 즉 사무실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대출도 안 나올 수 있고요. 이런데 싸다고 해서 덜컥 낙찰 받았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죠. 무슨 문제냐고요? 원상복구예요. 원상복구 되기 전에는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기 때문에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으니까 항상 현재 용도가 빌라라고 해서 이게 그냥 빌라인지 아닌지는 건축물 대장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네, 대지권 평수 보이시죠? 그리고 전용 면적이 11.52평. 자, 감정평가 현황하고요, 건물 현황, 네, 대지권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는데 별 특이한 문제점이 없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임차인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7월 20일에 2명의 임차인이 있네요. 근데요, 그 밑에 등기부 현황을 보니까요, 소멸기준 가압류가 2018년 3월 4일이에요. 임차인 점유신고보다 늦죠? 즉, 임차인이 낙찰 금액에서 만약에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그 남아있는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요, 이미 최저 가격이 임차인의 보증금의 2분의 1도 못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할 수 있는 금액이 한 4천여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물건은 볼 것도 없이 그냥 패스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물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건 번호 보이시고요. 소재지 있죠? 용도 있고요. 대지권 있고요. 전용 면적은 9.7평이네요. 그런데 보시면은 지하층이네요. 아, 지하는 조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어쨌든 임차인당을 볼게요. 전입신고가 2018년 11월 27일. 그런데 임차인이요, 경매 기입등기 이후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셔도 되는 거고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등기부 현황을 보니까요, 2017년 2월 28일 근저당 이후에 모두 말소됩니다. 특별히 인수되는 권리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깨끗합니다. 이제 걸리면서 끝이에요. 자, 어디 사진을 좀 볼까요? 근데 사진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이고요.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조사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사진상으로만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사진빨에 속지 말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물론 그 로드뷰 지도로 살펴보면은요, 훨씬 좀 효과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직접 가서요, 내 눈으로 확인하고 보는 것이 최선의 조사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물건을 볼게요. 자, 사건 번호 있고요. 소재지 있고요. 용도 있고요. 전용 면적이 이것도 9.7평. 네, 소형 빌라고요. 자, 다음에 이제 뭐 감정평가, 건물 현황, 대지권 현황, 특별한 사항이 없죠? 자, 임차 현황을 보니까요. 2018년 4월 9일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요. 보증금도 뭐 얼마인지 확정일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해요. 그런데 등기사항을 보니까요. 2018년 3월 30일 근저당 이후에 모두 말소네요. 인수되는 권리 아무것도 없죠? 네, 임차인도 후순이고요. 권리관계도 깨끗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은요. 1순위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임차인은요. 낙찰자인 우리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보증금도 모르고요. 월세도 모르는데 뭐 그래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명도 처리를요. 제가 한 수백 건, 뭐 아직 안 세봤지만 그 이상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많이 제가 해봤지만은 진짜 문제가 되는 건요. 이렇게 보증금도 모르고 월세도 모르는 임차인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변수가 많이 나와요. 제가 다른 부분 변수는요. 제가 명도에 대한 거를 또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때 가서 이제 설명을 좀 상세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임차인 정보가 아무것도 없고 모른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사진을 좀 볼게요. 21년 된 빌라답게 사진은 조금 아니네요. 그쵸? 그리고 보니까요. 공부상과 현황상이 바뀌어 있네요. 공부상은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는 201호인데 문 밖에 호수에는 202호의 빌라네요. 자, 여기서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일단은요. 임차인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임차 주택을요. 등기부상에 표시된 거하고 다르게 바뀐 상태로 임대차 계약서에 표시를 하고요. 또 그 주택에 입주해서 계약서상에 표시한 대로 전입신고를 하고요. 확정일자를 받았으면요. 우리나라 법원은요. 실제 표시하고 불일치한 그런 임차인의 주민등록은요. 그 임대차의 공시대로 즉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그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입주가 명확하게 공부상 즉 건축물 대장상에 나와 있는 대로 일치해서 이루어져야지만 인정을 받는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렵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자,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뒤바뀐 임차인의 경우에는요. 그 임차인이 뭐 난 모른다. 나는 원칙대로 했다. 라고 한다면요.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거나 두 번째는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통해서 그냥 강제 집행을 하는 것 외에는 달리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매 물건은요. 빌라문 외벽에 그냥 호실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실제 있는 사람들이나 주인도요. 바뀐 호수를 인정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단지 호실만 바뀌었다고 하면은 그냥 문 밖에 호실만 바꿔 달면 그만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영상 41번에 그 소개된 빌라 있거든요. 25년 된 빌라. 요게 이제 호실만 바뀐 경우에요. 공부상, 현황상 이게 뒤바뀐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네 번째 물건 볼게요. 사건 번호 보이시고요. 소재지 있고요. 용도 있고요. 자, 건축물 대장 용도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거 요거 중요한 거 있죠? 자, 대지권 있고요. 전용 면적이 11.5평. 그런데 보존 등기가 1990년이네요. 이게 29년 된 빌라네요. 노후된 빌라. 자, 감정평가 현황도 보고요. 대지권 현황을 보고요. 자, 중요한 임차 현황을 보니까요. 2015년 6월 15일 전입신고된 임차인이 있네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근저당이 2015년 4월 27일이니까 어이구 인수되는 권리가 아니죠. 임차인이 늦잖아요. 임차인이 후순이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사진을 좀 볼게요. 근데요. 첫 장만 봐도 외벽의 색이 좀 바랬죠. 낡아 보이네요. 문밖 호수에 표시도 없어요. 몇 톤지. 이렇게 사진상 낡고 또 이제 속된 표현으로요. 좀 허접하게 보이는 빌라는요. 오히려 효자가 될 수 있어요.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월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니까 여기 3개에 나와 있는 물건이 있네요. 자, 59제곱미터 한 17평 정도 되는 게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가 60만 원. 괜찮네요, 이거는. 자, 다음에 2개짜리 나온 걸 볼게요. 요건 40제곱미터 12평이니까 이게 바로 이제 경매 물건하고 유사한 빌라죠.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가 40만 원. 좀 비슷한 것 같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네이버 부동산까지 만약에 1차 조사를 해서요, 월세가 4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다, 가능하다,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드시면은, 그렇다면은 매물 속에 있는 그 매물을 올려놓은 그 부동산을 클릭해서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전화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방문 예약을 한 다음에 직접 가서 그 부동산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아마 그 인근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이요, 그 시작이 망설여지는 거고요. 어려운 듯해 보이지만은 막상 여러분들께서 직접 시작해 보시면은 저는 항상 얘기하듯이 누구나 누구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금요일 날 74살, 네, 72살이 아니라 74살이시랍니다. 그 제자분께서. 그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경매물건 조사하러 열심히 가신다고 하는 포부를 제가 들었을 때, 아니, 74살 되신 우리 어머님도 열심히 하고 해보겠다고 그렇게 도전을 갖고서 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안 되실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요, 뭐 시작이 반이다. 근데 사실 물론 시작이 반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작하는데 절반이 되겠습니까? 그냥 말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 시작한다는 마음으로다가 꾸준히 나아가신다면요, 저는 그게 뭐든지 간에 그냥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경매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고요. 복잡하다. 전혀 아닌 거고요. 앞으로 홍티경매를 통해서 제가 경매는 쉽다라는 거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밑에 하단에 나가죠? 제 전화번호 나가니까요. 스피드 옥션 무료 15일 제가 드리니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신청하는 방법을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제가 영상을 못 올렸어요. 너무 피곤해갖고 그날은 패스했고요. 대신에 오늘 제가 일요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스피드 옥션 한번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해서 물건을 찾고 이렇게 조사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고 제가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